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부산 해운대에서는 해운대 달맞이 온천 축제가 열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올해 행사에도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초대형 달집. 소나무와 볏짚으로 만들어진 달집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달집과 함께 태울 소원 종이를 적기 위해서입니다. 행복과 건강 등 소원도 다양합니다. 아들들 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라고요. 자식들 3남매, 손주들 4남매 다 잘 되라고 어머니 손 빌어가. 저마다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소원 종이를 새끼줄에 끼워 넣거나 달집 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올 한 해 근심이 벌써부터 지워진 듯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들 건강하고 내도 건강하고 자식들의 손성취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 같이 축복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달집 기원제도 열려 시민들이 직접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각,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자 행사의 백미 달집 태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불씨를 나누고 달집에 불을 붙이자 이내 활활 타오릅니다. 올 한 해 애군을 불꽃에 태우고 연기에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달집을 배경으로 각종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흥이 고조됩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바람을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크고 환하게 뜨는 이 시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무사 안녕과 또 1년 한 해 농사 풍요를 기원하는 애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세시풍습입니다. 정월 대보름, 곳곳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을 보며 시민들은 새해 안녕을 기원하고 올 한 해 희망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과 양산의 이동 시간을 바꿀 도시철도 양산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문이 스스로 변하고 운전실 없이 달리는 최신 전동차가 마지막 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부산과 양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m 고가선로 위를 달리는 2칸짜리 전동차.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지자 창문이 자동으로 흐릿해집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사생활 보호 기능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가 설치됐고 객실 공기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운전실 없이 달리는 무인운행 시스템이 적용된 양산선은 한국형 경량 전철 기술을 집약한 최신 전동차입니다. 고무 차륜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화재 감지와 탈출 설계, 차량 파손 방지 구조에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갖춰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고무 차륜은 2005년도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표준 경량 전철로 만들어서 한 20년 후에 최신 버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열차 안전, 승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착공 이후 15년,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역까지 11.47km를 7개 정거장으로 잇는 양산선은 현재 종합 시범 운행이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 검증과 실제 영업 환경 시험을 거쳐 개통 시점이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철도 종합 시험 운행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시설물 검증을 거친 후에 9월 말에는 영업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최대한 빠르게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선이 개통되면 노포에서 북정까지 20분대 생활권이 열리고 부산 1, 2호선과 연결되는 순환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광역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버스와 철도를 연계한 통합 교통 체계도 새롭게 구축됩니다. 올 하반기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양산선을 비롯하여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남물금, 사송, IC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면은 양산은 불경을 아우르는 1시간의 생활권으로서 그야말로 교통 허브로서의 또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단순한 철도 개통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바꾸는 교통 변화의 시작이 될 양산선. 올 하반기 개통과 함께 부산과 양산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황정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양수산 분야 과제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불경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일에 명실상부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HMM 등 해운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선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노조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발 해운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시 38회 출신인 황 후보자는 해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전임 장관의 사퇴 이후 81일 만에 지명됐습니다. 통합국립창원대학교가 4개 캠퍼스 시대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3월 개교한 사천우주항공 캠퍼스를 비롯해 올해 경남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통합해 3월부터 4개 캠퍼스에서 학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문대인 기존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각각 국립창원대 거창 캠퍼스와 남해 캠퍼스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층 학사제는 4년제 일반 학사와 2년제 전문 학과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다층 학사제를 운영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3일 대학본부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개교 52년 만에 경남 창원 남고등학교가 창원 여자고등학교와 통폐합되면서 3일 남녀공학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창원 남고는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올해 신입생은 남학생 102명과 여학생 89명 등 모두 191명이 입학했습니다. 창원 남고는 교명에 담긴 남이 산의 남이 아닌 남역 남을 의미한다며 남녀 구분 없이 어우러져 성장하는 화합의 교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중고교 남녀공학 정환 정책의 일환으로 경남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병설 유치원 등 모두 22곳이 통폐합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제3지대 정당 대표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한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서면 선거 캠프를 방문해 직접 선거사무소 글자를 완성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모두 뽑아봤지만 발전은 없었다며 개혁신당이 부산의 변화를 이끌 신선한 선택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부산 출정식을 선언한 조 대표는 정진백 기상군수 출마 예정자와 함께 지역 민심을 청취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측은 일당 독점의 부산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3지대 대표들이 하루 간격으로 부산 서면과 기장을 훑으며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 격전지 부산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3일 창원대학교에서 경남 지역 대학생 3대 생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고물가와 월세 부담,
취업난 등으로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꿈을 키우는 전당이 아닌 생존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며 가짜 위로가 아닌 진짜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고 청년 만원 주택과 공공기숙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와 부울경 일자리 동맹을 제안해 경남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3일 제2청사 앞 인권평화조형물 기억과 소망 앞에서 8번째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조형물 건립 8주년과 3.1운동 107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고 넋을 위로했습니다. 기억과 소망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뜻을 담아 2018년 2월 28일 건립됐습니다. 부산의 진산으로 불리는 금정산이 3일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이 탄생한 건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국립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정 면적만 66.85제곱킬로미터, 부산 6개 구와 경남 양산에 걸친 방대한 규모입니다. 3일부터 금정산의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인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이용 수칙도 엄격해집니다. 산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은 전면 금지되고 지정된 장소 외의 음주와 흡연 역시 제한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산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단 측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를 개도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보다는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산지 200여 개의 등산로도 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됩니다. 오랜 시간 금정산을 지켜온 시민사회는 환영과 동시에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직도 보면은 숨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 좀 투기하는 것도 있고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질서만 지키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 생태계를 대표할 동물과 식물, 깃대종은 4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보존과 시민들의 이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지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도 늘리는 이른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거제의 한 경로당.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지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조리원들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따뜻한 국을 그릇에 담고 정갈한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날입니다. 그동안 주 2, 3회에 그쳤던 경로당 급식이 이제는 평일마다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사와 안정적인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거제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는 2, 3일밖에 안 했거든. 그러다가 시에서 참 고맙게도 주 5일로 해서 식사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가정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또 뭐 각 가정에 또 뭐 자녀들 왔다 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주로 여기는 농사 일을 많이 하니까 주 특기가 농사에 대한 거를 많이 하십니다. 거제시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했습니다. 급식을 신청한 290여 개 경로당에 영양 매니저와 급식 도우미 등 3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 방식입니다. 사업 자체가 뭐 괜찮고 또 뭐 내가 돈을 버리니까도 또 괜찮고 뭐 뭐든 내가 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지난해부터 치사시설과 쌀 부식비를 지원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해온 거제의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잇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일 새벽부터 부산 전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3일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3일 오전 8시 기준 지역별 최대 순간 풍속은 부산 서구가 초속 29.5m로 가장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부산 기장군 27.5mm, 부산 금정구 27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소방 활동은 총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외벽 자재 탈락 4건을 비롯해 간판과 현수막 낙하, 전기시설 파손 등이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광장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팔룡터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비가 와서 어두워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일 저녁 7시 20분쯤 부산 동서고가로 시내 방향 진양램프 인근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승용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2,813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727억 원, 내수경제 활성화에 26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경제 활력과 시민 행복 도시에 중점을 두고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부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밀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은 관광객이 여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밀양시 외 주소지를 거둔 거주자가 대상으로 1인 여행 시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가족이나 팀 단위 여행 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